야마모토 요시노부의 헤드라인은 3개입니다. 3개고요.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부재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무키 배치의 공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럭스 대체할 선수를 찾고 있나? 이 3개가 다저스의 현재 핵심 오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저스는 이 3가지 문제 말고는 큰 문제가 없는 팀이에요. 물론 완벽한 우승 후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저스 정도가 우승 후보가 아니라고 하면은 뭐 MLB 진짜 엿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다저스는 이 3가지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전혀 근심이 없는 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타격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무키 배치가 나갔습니다. 무키 배치가 나가면서 오타니 슈웨이를 리드오프로 자리에서 내보냈고 오타니 슈웨이 성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매우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WRC 플러스도 현재 180으로 당연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스나와 함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밀 스미스가 뜹니다. 밀 스미스가 2번 타자로 뛰고 있는데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최근 3경기에서 나온 밀 스미스의 모습은 정말 좋은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프리먼은 역시 3번에서 뛰고 있고 그 다음에 다저스의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히든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4원에서 정말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영입은 누가 뭐래도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아닐까 하는 정도로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는 정말 좋은 선수고요. 좋은 선수의 모습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도 아웃맨 그 시즌 초에 아웃맨 진짜 부진할 때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앤디 파이스가 올라왔을 때 아웃맨보단 좋은 타격가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적응이 되면 될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5, 120까지는 WRC 플러스 120까지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앤디 파이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구엘 루아스라고 했죠. 이제 메인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다음에 제이슨 헤이우드 많은 경기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WRC 플러스가 좋은 면은 있습니다. 헤이워드 정도의 우익수가 되어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좋은 자원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서 약점이 아닌 부분이죠. 사실 여기도 약점이 아니고 약점이 아닙니다. 루아스도 약점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니까 배치에 비해서는 타격이 많이 내려가지만 사실 배치에 비해서 수비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쌤 오케이 거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먼의 1번 자리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스미스도 문제가 없고요. 오타니도 문제가 없습니다. 3루에 토론토에서 뛰었던 비지오 선수하고 키케 에르난데스가 이제 3루에서 나올 것 같아요. 맥스먼시가 2주에서 3주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스먼시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여기는 이제 키케나 아니면은 비지오가 나가면서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루도 크게 문제인가? 라고 하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럭스입니다. 데마시아를 맺히는 이 럭스가 진짜 문제인데 럭스 WRC 플러스 58 보이시죠? 저는 이 럭스를 왜 지금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신으로 지금 바르가스라는 선수를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바르가스가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바르가스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일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럭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가 차라리 키케를 2루로 쓰고 맥스먼시가 돌아오면은 맥스먼시를 3루로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시 수비를 보면은 진짜 답도 없긴 하거든요. 먼시를 써야 되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먼시가 가져오는 타격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먼시는 무조건 쓸 거예요. 안 쓰진 않을 겁니다. 왜냐 먼시를 그렇다고 지타로 보낼 수 없잖아요. 오타니가 있는데 2주나 3주 있다가 먼시가 돌아오면은 3루에 쓰고 키케를 여기다 쓰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럭스는 지금 안 쓰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안 쓰는 게 맞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걸 잘 지켜보는 게 다저스의 큰 핵심 오브 핵심일 것 같습니다. 투수진을 볼게요. 선발진은 1선발인 글래스노우였고요. 2선발 야마모토 요시노부, 3부 선발 제임스 팩스턴, 4선발 케빈 스톤, 5선발 워커블러가 맡아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전근개 부상을 당했습니다. 회전근개 부상을 당해서 정확히 언제 복귀를 가능할지는 없었습니다. 언제 복귀가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이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바비 밀러가 채우게 됩니다. 이 자리로 그대로 돌아올 거예요. 얼만큼 밀러가 채워줄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야마모토 정도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야마모토가 최근에 성적이 진짜 정말로 좋았어가지고 밀러한테 야마모토 요시노부 정도만 해줘 라고 말하면 그건 좀 난 좀 힘든데 라고 말해도 밀러가 좀 할 말은 있어서 이 정도를 잘 채울 수 있는가? 이 점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핵심은 워커블러입니다. 워커블러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자기의 원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진짜 핵심일 거예요. 릴리프로 넘어가서 말씀드리자면은 마무리 투수 에빈 필립스는 정말 좋은 모습을 아직도 보이고 있습니다. 베시아도 문제 없습니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허드슨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어라이젠이 좀 아쉽긴 하지만 블레이크 트레이넌도 돌아와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 라미레즈도 쏠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벤다도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쏠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야부르도 스윙맨으로서
충분히 지금 잘 던지고 있고요. 불펜까지 나쁘지 않은 모습을 아주 낭낭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어 라이젠도 어차피 얘는 그 선발 승리주는 아니어서 이 정도 불펜진을 가지고 우승권을 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웃긴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불펜진을 가지고 있는 팀이 몇 개 안 돼요. 실제로 이게 불펜진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트레이넨이 없었으면 그런 말을 하겠는데 트레이넨이 돌아와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허드슨까지는 불안한 모습이 있는데 이 두 명이 진짜 미들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거를 봤을 땐 우승권을 노리기는 충분하다. 진짜 문제는 뭐냐, 워커블러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워커블러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2021 시즌 워커블러의 성적이었고요, 이게 2024 시즌 워커블러의 성적입니다. 가치를 보면은 진짜 개폭락했죠. 거의 비트코인만큼 폭락을 했어요.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요. 떨어진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부상 복귀했기 때문이라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워커블러는 부상에서 돌아온 게 워커블러입니다. 이 떨어지는 모습이 왜냐면 구속 혹시 보이시나요, 여러분? 구속은 차이가 없어요. 구속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21년도의 포심이고요, 이게 24년도의 포심입니다. 구사율이 엄청 많이 떨어졌죠. 44%에서 28%까지 떨어졌는데 구속은 앞서 말한 것처럼 똑같은데 RPM이 2472에서 2286까지 200 가까이가 떨어졌습니다. 200 가까이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리그 최상위급이었고요, 이건 리그 하위급입니다. RPM이 왜 줄어드냐면은 팔꿈치를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악력이 좀 약해집니다. 포심의 가장 큰 핵심은 악력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캐진 악력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심 패스트볼의 장타율이 365에서 784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갔죠. 타율도 2할에서 3할 7푼까지 올라갔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WOBA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흔히 얘기하는 워커블러에 잘 나갈 때의 포심 패스트볼, 이게 21년이거든요. 워커블러에 잘 나갈 때의 포심 패스트볼은 엘리베이션 무브먼트, 라이징 패스트볼 같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수직 무브먼트가 12인치였잖아요. 평균 대비 2.3인치가 높았습니다. 2.3인치가 평균이 여기라고 치면은 다른 사람들의 평균이 여기였으면은 워커블러는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높았는데 수평 무브먼트가 안 보이죠. 수평 무브먼트가 3인치면은 진짜 수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일자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일자로 가는 공은 무조건 수직 무브먼트가 좋아야 됩니다. 이마나가 슈터처럼 수직 무브먼트가 좋아야 돼요. 근데 수직 무브먼트가 이렇게 떨어지고 회전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작대기 공이 돼버린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심지어 공이 몰리는 거 보이시죠? 제구력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공이 지금 짝대기예요. 그냥 짝대기입니다. KBO나 MPB에 왔을 때 통할 수 있는 공이지 이 직구 가지고는 MLB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니까, 포심이 뭉개진 걸 아니까 구사율이 28%까지 떨어뜨린 거예요. 안 떨어뜨리면 답이 없거든요. IVB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선수들한테 해당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포심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방법이 뭘까요? 뭘 많이 던져야 될까요? 방법이 뭐냐면은 커터하고 싱커 보이시죠? 네, 결국은 변형 패스트볼로 변신을 한 겁니다. 아까 28%가 패스트볼러였거든요. 28%만큼 커터하고 싱커를 올렸어요. 아까 WOBA가 5점대였잖아요. 500의 패스트볼에서 변형 패스트볼은 332, 25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변형 패스트볼러로서 변신을 꾀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직 테스트 중이다라는 명을 쓴 이유입니다. 이 작대기 직구로는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변형 패스트볼을 써야 돼요. 올 시즌에 보스턴의 배우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배우 선수가 포심 패스트볼 비율을 진짜 완전 줄이고 싱커를 높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패스트볼이 안 좋으면 결국 변형 패스트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올해 처음이잖아요. 맛이 별로 없어요. 워커블러는 손이 높아요. 그러니까 21년보다 낮아졌어요. 근데 여기서의 커터와 싱커는 맛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스플리터를 던질 수 있으면 스플리터를 무조건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스플릿을 던지지 못해요. 안 던져봤어요. 특히나 다저스는 스플리터를 많이 던지는 팀이 아닙니다. 물론 팀에 야마모토가 있어서 야마모토한테 배우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겠죠. 커터하고 싱커가 현재까지는 자기만의 대체제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타자한테는 싱커하고 커터
포심을 가장 많이 던지고요. 좌타자한테는 커브를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커브 요즘 보이시죠? WOBA가. 커브가 맛이 없습니다. 이것도 진짜 문제거든요. 슬라이더가 그나마 가장 가치가 제일 좋아요. 이거 말고는 던지는 맛이 없습니다. 포심을 이전처럼 끌어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변형 패스트볼로로서의 전환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언제쯤 자리를 잡을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아직 테스트 중입니다. 본인도 본인 메커니즘을 바뀐 거를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올 시즌에도 이렇게 끝나면은 팔 각도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각도로는 포심 패스트볼을 던져야 되는데 이 지금 포심 패스트볼을 던질 각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렇게 계속 구위가 안 나올 거면은 손을 내리고 싱커와 커터를 많이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변화구가 문제인데요. 이 커브가 현재는 상당히 별로입니다. 이 변화구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팔을 내리고 스위퍼를 많이 던질 것인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커 블러가 다저스의 선발진의 핵심 야마모토의 자루를 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아직 본인의 메커니즘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오늘의 워커 블러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직 무브먼트가 떨어졌다는 건 악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네, 악력이 떨어졌어요. 아마 토미존을 2번이나 받다 보니까 악력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무키베치의 공백의 핵심, 테오스카. 사실 무키베치의 공백은 야마모토의 공백만큼 크진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다저스의 라인업이 빵빵해서예요. 다저스의 라인업에서 무키 배치가 없다고 티는 나겠지만 팀이 망가질 정도냐?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게 약간 다저스의 위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테오스카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6게임 18홈런 54타점 4도루를 기록하고 있고요. 타율도 2할 오픈 5리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OPS가 무려 8위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RC 플러스도 134고 WR도 1.9를 기록하고 있고요. 커아를 보였던 토론토 때 144경기 32홈런 116타점 12도루 타율 2할 9푼 6리 OPS 870 WRC 플러스 132 WR 4.0을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토론토가 이 계약을 안 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비쌌나? 너무 비쌌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끝에 도달했을 때 커아만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번 타자에서 진짜 개빡센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테오스카가 좋은 점이 뭐냐면 발이 빨라요. 발이 빠른 편이어서 주력도 데우고 우타자의 이 정도다? 매우 매우 좋은 타자다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올 시즌에 테오스카가 좋아졌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테오스카가 왜 좋아졌을까요? 올 시즌에 재수하니까 좋아졌다. 그것이 에프로이드. 제가 주목하는 점은 타구 자체가 좋아졌다는 점이에요. 우선 타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하드힙 비율이 50.8%가 높아졌습니다. 상위 8%고요. 배럴 타구 비율도 상당히 상위 5%고요. XSLG, 그러니까 기대 타구 비율이죠. 기대 장타율 역시 0.51로 상위 8%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타구 속도도 91.9마일로 상위 13%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순의 영향, 다 모든 이유가 다 맞겠습니다. 맞은데 장타 타구의 방향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봐요. 거기다가 플러스 다저스 구장빨입니다. 다저스 구장빨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장타 여기 보이시죠?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대부분 장타는 반 나눴을 때 이쪽이 훨씬 많은 선수입니다. 장타를 여기에 벌써 이만큼이나 많이 보낸 거는 없었어요. 실제로 지금 평균 대비했을 때 32%가 얘가 중견수 방향이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40% 방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올 시즌에 밀어내는 타구가 정말 많아졌다? 다저스 구장빨이 뭐냐면 여기가 홈런치기 좋잖아요. 다저스 이쪽은 정말 맞으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타이밍을 늦추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밀어서 타격하는 비율이 늘어났고 밀어서 타율이 넘어가는 바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애틀에서 이 정도면 안 넘어갈 수 있는 타구가 한 이 3개 정도가 안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타구 자체가 우선 좋아졌기 때문에 플루크는 아니다. 조금 더 좋아진 모습이 꽤나 좀 유지될 것 같다. 마인드적으로도 타자들이 해줄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배츠도 있어, 프리먼도 있어, 오타니도 있어, 윌 스미스 있어. 너무 좋은 타자들이 많다 보니까 부담감이 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최장거리 타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저스라는 곳이 분위기가 좋잖아요. 위닝 멘털리티도 있는 팀이고 같이 와서 춤추고 이렇게 신나게 야구하다 보니까 날씨도 엄청 좋고 거기에 맨날 안개도 끼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FA다. FA 로이드다. 이게 너무 강하다. 쇼미더머니를 외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모습도 있는데요. 어쨌든 천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 천장을 깨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 선수의 천장을 봤습니다. 더 타격적으로 더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어프로치가 자체가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올해 그 볼넷 비율이 7.1%에서 8.4%, 삼진 비율이 29.6%에서 비율이 28.3%로 좋아지긴 했거든요. 현재는 좋으나 결국 시즌 끝나면 비슷해질 수치긴 합니다. 이건 지금 흐름이 좋으니까 좋은 거고 결국은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구안 자체가 좋아진 건 아니다. 선구안에서 넘어오는 컨택까지가 좋아진 게 아니다. 뭐 분위기, 뭐 멘탈, 구장 컨디션에 따라서 올라간 거지 이 선수의 기본적인 실력 자체가 한 단계 스텝업 된 건 아닌 느낌이다 라고 봤을 때 어쨌든 무키베츠만큼의 활약은 기대할 순 없다. 그나마 보이는 이 선수의 약점이겠죠. 결국은 이제 이걸 보면 알겠는데 또 하나의 약점이 있거든요. 두 개가 다른 선수예요. 왼쪽은 누구고 오른쪽은 누굴까요? 한 명이 테오스카거든요. 어디가 테오스카일까요? 올 시즌 내용입니다. 테오스카는 이쪽입니다. 여기가 테오스카예요. 여기는 무키베치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였냐면은, 이거 왜 가져왔냐면은 앞서 얘기한 거하고 연결된 건데요. 선구안하고 그 배팅 메커니즘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선수는 OPS형 타자인데도 출루율이 높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선구안이 엄청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이 스트라이크 존에 국한되어 있는 타구만 거의 칠 수 있어요. 유인구에 대해서 안타를 칠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흔히 말하는 타율이 좋은 타자들은 이 스트라이크 존 이외의 공도 쳐야지 타율이 좋거든요. 타율이 좋아야 되는 가장 큰 1법칙은 스트라이크 존 이외의 공이 타격이 돼야지 타율이 좋을 수 있어요. 더 한 단계 더 높은 타자거든요. 근데 테오스카는 이 들어오는 공만 칠 수 있습니다. 올해도 결국 스트라이크 존을 얼마나 공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선수를 노릴 때 이 말을 왜 했냐면은 기복이 있을 거다. 결국은 이게 조심하게 될 거고 테오스카를 조심하게 되면은 더욱더 스트라이크 존은 공략을 피할 거다. 더욱더 섀도우 존으로 공략을 할 거다. 그렇다면 성적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장이 좀 보인다. 어쨌든 지금 성적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뜻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무키베치만큼의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무키베치가 진짜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타격할 수 있는 선수는 정말 흔치 않아요. 진짜 MLB에서 20명 내외라고 보는 정도로 이렇게까지 볼을 칠 수 있는 능력,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빡빡한 포스트 시즌 가면은 활약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느낌인 겁니다. 이게 좀 애매한데 이 표현이 약간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테오스카는 선구안이 S급은 아니에요. 물론 S급이었으면 더 좋은 타자가 됐겠지. 제 개인적으로 느끼면 B급? 왜냐면 출루율을 좀 봐야 되는데 테오스카의 평균 출루율을 볼까요? 여러분? 이게 테오스카의 평균 출루율이거든요. 3할때 초반이잖아요. OPS형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3할때 초반이라는 출루율은 그러니까 평균적인 타율, 평균 이상의 타율을 봤을 때 타출 갭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구안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휘두르고 보는 선수다. 휘두르는데 무키베치처럼 볼에 안타를 많이 때리는 선수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있는 선수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당장 야마모토의 공백을 메꾸긴 쉽지 않을 거다. 이게 진짜 큰 문제다. 다저스의 지금 문제는 이 선발진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배치의 이탈이 있지만 타격이 워낙 세기 때문에 배치의 이탈은 야마모토의 이탈만큼 큰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게 저의 관점이고요. 맥스먼시가 2-3주 후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맥스먼시까지 돌아온 타격에서 좀 얼마나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바르가스 또는 뭐 키케 에르난데스는 럭스의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럭스는 과연 언제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웃맨처럼 다시 내려갈 것인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결론은 선수풀이 워낙 좋아서 페넌트레이스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두 명이 나간다고 해서 문제는 없고요. 결국은 가을 야구에 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다저스의 핵심 오브 핵심이겠습니다.